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단에도 적자, 트램 사업, 고사,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표 먼저 한번 봐주실까요? 스위스의 일반 트램 같은 경우에는 56억 원이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한 편당. 한 평이라는 게 이제 그 열차 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도일 같은 경우에도 일반 트램이 40억 원 정도에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40억 원 정도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반 트램의 기준상으로. 왜냐? 독일이 원래 경제적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막계산에서 나오진 않았던 금액일 거거든요. 40억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부산 오륙도선과 그 다음에 서울 위례선 같은 경우에 무가선 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트램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측정 금액이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쌉니다. 거기에다가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아시겠지만 소량 생산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에는 현대 로템이 일단 선두 주자가 있고, 다원시스가 있고, 우진선전이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위례선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측정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익은 고사하고 손실까지도 염려가 되는 이상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거를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수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첫 트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너무 형편없이 측정을 했습니다. 자, 편성당 60억이 돼야 된다라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일반 트램이 56억인데 왜 우리나라는 무가선 트램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38억, 39억이 되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별도의 전기 공급선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고효율, 고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비쌉니다. 추후에 어떠한 이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정비 부분 제외하면. 근데도 불구하고 일반 트램보다도 싸거나 비슷한 가격이 받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설계부터 다르면서 배터리도 개당 6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철도 안전법상으로 차량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험 비용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2호 트램 제작을 해외 업체에 맡기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국책 과제가, 국책 사업이 결국엔 이거 해외사로 도와주는 거 아니냐, 왜 국고가 왜 해외로 나가느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카카오 이런 거 때리지 말고 이런 사업 왜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까? 라고 좀 따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화를 좀 억누르고 기사에 따른 이제 차트들을 좀 볼 텐데요. 널뛰기가 좀 심한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왜냐? 수소 관련 기업이었으니까. 현대로템입니다. 자, 수소 트램까지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핵심 사업부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도 낮은 구간은 맞지만 이미 우상향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서 좀 섣부르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매출 보시면 올해 좋고요. 네, 올해 좋아졌고 이제 내년도 좋아진다라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수소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일봉입니다. 최근에 많이 내려왔고요. 조정받으면서 주봉상으로는 약간은 좀 파동을 좀 그리는 종목이고 약간 박스권이 좀 갇혀있다. 월봉상으로 보셔도 근데 월봉상으로 보면 좀 많이 올라왔구나 정도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돌파의 매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다원시스고요. 네, 코스닥 132, 6천억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재무제표 보시면, 네, 작년에 좋아졌고요. 2배가량 늘었고, 이제 올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 되는데, 올해가 여기가 거의 한 1,500억 정도 된다고 보시고, 여기가 한 60억으로 땡겨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한 55억으로 좀 책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남은 2분기 동안에 100억 원 정도를 달성을 해야 되고, 매출로도 마찬가지 1,000억 원 정도를 발생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상으로는 못해도 100억, 여기도 못해도 100억 정도는 발생을 시켜야 합니다. 뭐 90억 정도? 그래서 3분기에 최소 여기들의 반 정도는 달성을 해야지 작년보단 좋아질 것이고, 네, 혹은 이 19년도보단 좋아야 하기 때문에
네, 일단 3분기, 4분기 좀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일단은 좀 서울시 그 트램에 대한 좀 그것도 안 좋고, 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유보율은 내려갔고, 유보율도 올라가고, EPS나 뭐 PER, PER 좀 비싸긴 하네요. 내려오긴 있지만, 여기는 좀 실적을 좀 두고 보자. 실적을 좀 두고 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봉입니다. 주봉이고요. 월봉입니다. 우진이라는 회사고요. 우진산업 아까 산전 나와있듯이, 산전인가요? 사업인가요?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차트가 많아서. 우진산전이네요. 우진산전이니까 우진기업 안에 있다고 보고 우진을 그냥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우진을 한번 보시면 좀 요 행보기간이 좀 있었고, 그죠? 일봉상으로 그래도 여기 주봉상 행보기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도 이미 우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업이고, 근데 좀 낮아요. 시가총액이. 그 부분을 보시면 사실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걸 벌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나 싶은 기업인데, 좀 작년들에 좀 그 적자들이 좀 많아서 근데 부채는 또 없고요. 네, 뭐 무상증자를 했는지 뭐 유상증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기업 면으로서는 뭐 나쁜 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요 우진산업 같은 경우랑 우진기업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앞에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 실적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모멘텀 좀 갖고 있고, 오히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소적인 측면으로 해서 현대차가 끌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가 된다든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조금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온지를 확인을 꼭 하고 들어가자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